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비전 발표회로 대체했습니다. 강원 평창군이 움직이는 관광 안내 차량을 이용한 평창 여행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화 출입 안심콜 서비스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1,496개소로 확대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통화 노치록을 두고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준석 당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리된다라는 이야기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SNS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음성 파일 텍스트 변환기 클로바노트를 통해 통화 내용의 일부분인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이라는 부분을 공개했는데 이 대표는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언급한 "곧 정리된다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과 캠프 간 갈등 상황이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 당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SNS에 녹취록을 올린 다음 날인 18일, 원희룡 전 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원 전 지사는 대화 전체 흐름이나 표현되는 감정 및 뉘앙스 이런 걸 보면 그것을 갈등이 정리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준석 당대표에게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길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원 전 지사는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공개 데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개인 SNS에 그냥 딱하다라고 짧게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과 캠프 간의 갈등은 비단 이번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지난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탄핵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전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지난 17일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38.8%에 달하는 52만 명에게 약 1.3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인데요. 첫날인 17일에만 업종별로 집합금지 업종의 6만 명이 3,631억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의 24만 2천 명이 7,495억 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천 명이 1,58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의 38.8% 수준입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소사업체를 1인이 운영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 조치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영업 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매출에 따라 최대 900만 원, 최소 2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은 신청한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시급하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전국민 소득 하위 88% 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앞서 밝힌 대로 9월 말까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 90%가 지급되도록 하려면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2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18일, 25일 예정됐던 토론회를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개최 하루를 앞두고 당대표가 추진해온 18일, 25일 양일의 대선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는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생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위원회 이후 2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18일, 25일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5일 토론회는 비전 발표회로 대체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되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론 당과 대선 캠프 간의 갈등을 정리한 형식이지만 자신이 추진해오던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놓고 촉발된 국민의힘 내홍을 꼬집으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대체됐습니다. 당대표 탄핵까지 운운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토끼몰이에 이준석 대표가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이력서 없이, 면접 없이, 자기소개서 없이 취직하겠다는 얘기처럼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어진 김용민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대화와 토론 없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화와 토론 없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는 낯설고 독재와 권위가 익숙한 정당답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8일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서병수 대선 경선관리위원장 등 간의 다중분열 양상을 보여왔던 상황에서 25일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A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돼 보훈인사 논란이 휘말린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18일 이 지사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막말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논란이 된 전문성 유무를 떠나 공직 후보자로부터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 가보겠습니다. B일보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둘러싼 논란이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의견을 보였는데요. 어쩌다 집권 여당의 대선 경선판이 이처럼 막가는 형국이 됐는지 한심한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황 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오로지 이낙연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C일보 가보겠습니다. C일보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두권 주자들의 갈등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재분출할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대표 측이 황 씨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과정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선을 넘어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모습에 그가 격분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SNS에 쓰는 글과 공적기관의 경영자 후보로서 표명하는 입장의 의미와 무게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논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20일 황교익 씨는 SNS의 정치인들 소란으로 경기관광공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표했는데요. 이어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10월 15일 금요일까지 제10회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작품을 접수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달라진 강북구의 모습과 일상, 우리 동네와 전통시장, 숨은 명소들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산이나 순국선열 묘역, 축제와 행사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표현한 사진도 출품 가능한데요. 강북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3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고 최우수상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6명에게 3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마포구는 대흥동 주민센터와 성산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유모차 휠체어 살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마포구는 대흥동 주민센터와 성상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유모차 휠체어 살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살균 소독기로 사용 가능한 품목은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를 포함한 휠체어, 보행 보조기와 카시트, 대형 장난감 등이 가능합니다. 각 품목을 살균 소독기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시작 단추를 누르면 자외선 살균 램프가 작동, 2분 안에 세균을 박멸하고 미세먼지가 제거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가 돼 있어 소독기 안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소독 중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보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더 많은 복지시설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상동 시장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포스코 건설에서 후원받은 항균 필름을 오전동 소재상가 출입문 손잡이에 부착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왕시는 포스코 건설에서 후원한 160만 원 상당의 점착식 항균 필름을 소상공인 매장에 부착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방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상동 시장을 비롯해 항균 필름을 후원한 포스코 건설 임직원,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수료생들이 동참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위해 온 힘을 모았습니다. 의왕 더샵캐슬 포스코 건설 김성구 현장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국가적 재난 극복과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의 기회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김상동 시장은 봉사활동에 기업 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너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전 대전시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문을 열게 된 제3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전 제3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3생활치료센터는 8월 18일부터 의료진과 근무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근무를 시작했으며 환자를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 허 시장은 제3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경증 환자 치료 방법, 경찰서의 보안과 안전 관련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전 제3생활치료센터는 대전시, 대전경찰청, 소방본부 등이 운영에 참여하며 환자 병상 555개의 규모로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 등을 위해 약 1,3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수련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2024년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해 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가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장애인 회관 건립과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건축,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메프호 광주 공공배달앱이 7월 정식 출시한 이후 매출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위메프호 광주 공공배달앱은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전월 매출보다 71% 증가한 6억 4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 가운데 광주 상생카드 결제 비율이 48%를 차지했습니다. 또 가맹점 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4월 1일에 비해 약 48% 증가한 5,208개에 달하며 지난 4개월간 운영 실적은 6만 3,800여 건, 누적 거래액 14억 9,9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메프호 광주 공공배달앱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입점하고 관련 단체의 참여 등으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공배달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광주 상생카드 온라인 결제, 할인 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앱 이용 편의성 제고와 매주 할인 쿠폰 지급 등의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움직이는 관광 안내 차량을 이용한 평창 여행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캠페인에는 비탄면 청옥산 600마지기에서 캠핑 테마로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퀴즈 이벤트와 눈동이 관광 안내사 카카오톡 친구 추가 등으로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 차량은 평창군 마스코트 눈덩이에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 차량 자체로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도 홍보물 거치대와 간판, 어닝, 모니터 설치 등으로 홍보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움직이는 관광 안내 차량의 기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8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 관광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청 브리핑룸에서 8월 1차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가축 분뇨를 수거하여 고품질의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환경 친화적 경축 순환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7월 횡성 경축 농업 실현 TF팀을 발족하였으며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출연 중인 자주식과 부착형 축분 관리기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경축 순환 농업 적극 동참을 유도합니다. 또한 횡성 한우가 식문화를 넘어 문화산업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횡성 한우 가죽과 솥불 공예품을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전지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는 반도체의 뒤를 이어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만 보더라도 2020년 304억 달러에서 2030년 3047억 달러로 10년간 10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한국 배터리 산업을 견인해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통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육성을 위해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 4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주시에 303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배터리 시험 제작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센터도 충북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수요 공급 기업들이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2차 전지 전문 연구소 설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도 유치해 기술 개발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수요에 맞는 고급, 중급, 초급, 실무 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고급 인력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중국 기술자 배출을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손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함께 초급 기술자도 양성해 실무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시범 사업으로 도내 최초로 양산에 구축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이달 말부터 가동됩니다. 양산시는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온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이달 말 정식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 감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한 곳에서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산업단지 등 현장에 설치된 첨단 장비와 센서가 측정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분석해 문제점을 발견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난 7월 30일 북정 근린공원 내에 악취 대응 현장 행정실을 설치하고 오후 8시부터 12시, 오전 4시부터 5시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합니다. 특히 김일관 시장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감염 확산 방지 가림막인데요. 포항시는 내부에 격벽을 설치한 안심택시 발대식을 가지고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챙깁니다. 포항시는 10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택시 내부에 격벽을 설치한 안심택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격벽을 설치한 안심택시는 총 2,769대로 포항시는 격벽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수업 종소자는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회사 차원에서 매일 택시를 소독해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택시 격벽 설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택시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포항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전화 출입 안심콜 서비스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1,496개소를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청사, 전통시장 67개소의 전화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합니다. 안심콜 전화 출입 관리 서비스는 수기 명부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방지하고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남원시가 2021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국가 예산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국가 예산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억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 과학관 중 최초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측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10월에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로봇 기술의 발전을 과학관에서 직접 관람하는 효과와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소득 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한 명당 소득 안정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 종사자로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교통계 관계자는 이번 소득 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운수 종사자들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영수 장수군수가 사들인 농지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 위 죽은 풀들이 보이고 트럭이 오간 듯 바퀴 자국만 가득합니다. 오미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마구잡이로 휘감겨 있고 숲속인 양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사실상 농작물은 길러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 장영수 장수군수가 지난 2016년 5월 11일 1억 5천만 원에 사들인 농지입니다. 농민으로서 이 정도는 농사 진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직접 찾아가 보니 장군수의 땅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A씨는 마을 주민으로 해당 농지와 대지를 매매한 당사자였습니다. 인수를 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임대를 해서 군주하고 뭐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만 월세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라는 A씨. 자신이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사과밭을 관리하느라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군수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해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는 걸 그러면 뭐 이게 왜 쓰면 그냥 지는 걸로 그냥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래서 뭐 어디. 현행법상 논이나 밭으로 분류되는 농지는 경자유전, 즉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밭을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됩니다. 지방자치TV는 장영수 군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의 총명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이 발표한 지자체장의 농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5개 시군 중 장수군과 전주시,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 부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 8개 지자체장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부천시에서 고물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4시 48분경 부천소방서에서 고물상 화재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가 도착하였을 때 고물상 내 컨테이너 및 재활용품 등이 있는 곳에서 화염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당 진압을 위해 총 42명과 장비 15대가 동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가구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파주시 조리읍 두番길 대원리에서 가구 공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숙소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다 창문으로 옆 공장에 불이 나는 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77명과 장비 35대가 동원됐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포천시 카센터 인근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19시 29분경 포천시 한 조립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길을 지나던 주민으로 지나가던 중 카센터 인근 건물 위로 검은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39명과 장비 20대가 동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8월도 이제 저물어가면서 폭염 끝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